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 마려입니다. 말과 당나귀입니다. 마려. 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짧게 해도 돼요. 왜냐면, 말의 이 종류들이거든요. 홍마, 붉은 말은 절다. 붉은색 말은 절다. 그리고 밤색 말은 구랑.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용어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붉은 털과 흰 털이 섞여 있는, 그죠? 그것은 부루라고 한다. 부루라고 한다. 그 다음에 흑마, 검은 말은 가라라고 한다. 그 다음에 황마는, 그죠? 누런 말은 여기 공골이라고 한다. 그죠? 누런색 말은 공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흑종, 검은 갈기에 황마는 고락. 그 다음에 여기 그 뭐라 그래? 그 다음에 가리온, 요거 해류라는 게 갈기가 검고 털이 흰 말은 가리온이다. 가리온은 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옛날에 명마 중에 했고, 그 다음에 선홍, 볼에 여기 얼굴에 이렇게 줄이 있는 것은 간자다, 간자. 그래서 이것들은 본래 만주어다. 만주. 왜냐면 만주나 이쪽에 원래 말을 많이 키웠으니까. 아마 우리 고구려에도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말을 거의 안 키우니까. 조선시대 세조까지 7만 필을 공마로 나가면서 사실 말을 관청 아니면 거의 안 키웠어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경 계시무역 때 배운 용어다. 이제 그 압록강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계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계시에서 만주족과 하면서 말고기라든지 말젓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가리온이 한 말젓은 얼마 막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또 말털이 필요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주에서 계시는 국경에서 이렇게 시장을 여는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끊을 절 굽을 거 이건 뭐 어차피 이름에 쓰인 거니까 한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주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 뿐이니까 굳이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넣냐면 이 말에 대한 기록을 찾아도 없어요. 왜냐면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절다나 이런 말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마보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 중에는 가장 중요한 8필 말이 있습니다. 팔춘마라고 하는데 주모강, 주나라 때 모강이 저쪽 서쪽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아마 그게 주모강기가 아마 대표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쪽 서쪽에 가서 서왕무와 만나서 이렇게 박수치고 놀았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중국인들이 오늘날 그 지들이 말하는 곤륜산에 대한 상상적 기억을 이 주모강의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타고 다닌 말이 8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중국인들의 천하관. 그러니까 8필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저쪽 서쪽 실크로까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린다는 것은 정복왕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모강 8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필 말. 1필, 2필, 3필, 4필, 5필, 6필, 7필, 8필. 이렇게. 중국의 개국왕들은 이렇게 8준마도를 많이 걸고 또는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요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8준마도가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성계 8준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황운골, 횡운골은 뭐냐면 이렇게 골짜기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송골매처럼 아주 골목골목을 엄청나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운골이라고 불렀겠죠. 그 다음에 추풍호, 바람을 쫓아오는 힘. 이거 검은색 말, 추풍호. 그 다음에 발전자, 야! 하는 순간 그냥 바닥바닥 달리는 거. 그래서 붉은색의 붉을자에서 발전자.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왕은 쭉 하고, 좀 사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사자황, 누런색 사자황. 그 다음에 유린청은 뭐냐면 기린이 재빨리 달리는 거. 기린이 달릴 때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린청, 푸른색 기린청.
그다음에 용등자,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태의 보라색 말. 그다음에 응상백은 차가운 서리빨 같은 말. 그다음에 마지막에 현표입니다. 이성계가 즐겨 탔다는 검은색 표범처럼 날렵한. 하여튼 이런 정도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색깔에 대한 이름이지 종류에 대한 이름은 아니에요. 말 종류.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여기 기마자. 말을 타는 사람은 우견, 오른쪽에 견마자비를 두고 당상관은 좌견, 그러니까 왼쪽에 견마자비를 더 둔다. 그죠? 그 곱비 비자, 여기 곱비 비자. 그 곱비, 여기 곱비는 부드럽고, 그죠? 길다. 곱비는 부드럽고 길다. 유생들은 탈과자에다 당나귀자. 당나귀를 타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선비들도, 그러니까 저기 벼슬아치들도 역시 타고 다닌다. 일반 선비나. 그런데 무관들이 이걸 타면 조롱한다. 예전에 무관들이 이런데 그 당나귀들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왜 선비들은 당나귀를 타는가? 그렇죠. 볼품없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비비자. 잘 안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너물과 탈과 당나귀 려자. 그래서 마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팔 쪽에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청계천에 가면 그 능행차가 있잖아요. 능행 반차도. 거기 반차도 보면 여기 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여기 요 부분은 왼쪽 좌견.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우견. 이런 뜻입니다. 말을 타면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일반 선비들은 하나만 두지만 당상관은 양쪽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견자, 좌견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마자의 우견, 당상관은 첨, 좌견. 왼쪽 이렇게. 자, 요거고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기려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려도. 이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맹호현은 이렇게 이 세속에 막 이런 게 머물지 않고 좀 더 이렇게 기품 있고 의연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싶었던 선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에 겨울에서 봄이 되면 자기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여기 이게 이 황하로 들어드는 8가지 물질 중에 파수라고 있습니다. 파수. 그 파수에 그 다리를 건너서 산벼락에 있는 매화를 찾아다니면서 늘 선비의 지조를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파교탐매라 그래요. 파교를 건너서 매화를 찾다. 탐. 이런 뜻입니다. 파수의 다리를 건너 매화를 찾는 곳에서 뭐 파교삼매, 뭐 파교신매, 파교풍설, 비바람. 바람과 뭐 눈, 풍설, 파교기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파교기려. 파교를 당나귀를 타고 건너는 모습. 자, 그러면 왜 선비들은 이걸 했느냐? 이겁니다. 심사정, 대략 이제, 이인문이나 심사정과 저기 김홍도 다 같은 화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니까 요 시대 때, 요 유명한 심사정의 파교 신매입니다. 찾을 심자. 그러니까 탐매든 신매도 관계없습니다. 제목은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당나귀는 말에 비해서 볼품은 없지만 검소, 탈속, 세속을 좀 벗어나는 거, 겸양, 지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친구한테 준다는 건 뭐냐면 너 배신 때리지 말고 나와 함께 지조를 지키자.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너 요새 어디 가서 뇌물 받는다는데 그 되겠냐?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이런 폐교, 기려도를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번쩍 정신이 들겠죠. 아, 내 친구가. 근데 이러지. 너 같은 새끼가 절교해.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입 속에 눈이 멀면 친구고 선비고 지조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냥 관리도 아니야. 그냥 개차반이라고 봐야 돼요. 하여튼 그래도 친구로서 의리로서 이거 탁 보내는 거죠. 특히 이제 당상관한테 이거 보냈다 그러면 아주 엿먹이는 거야. 당신이 좌의정인데 뇌물이나 받고 이러면 이제 이걸 싹 받죠. 그러면 우한 그림이고 너무 잘 그려. 그러면 그건 정신이 나간 놈이야.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파교신매는 그런 선비의 지조나 겸양을 표현한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화 초옥도. 그러니까 여기 걸으면
초옥이라는 말 그 자체가 겸양 검소 이걸 뜻하는 거죠. 예, 전기라는 화가의 매화 초옥도입니다. 빨간 옷에 여기 초옥. 보이진 않지만 초옥도. 예. 자, 그래서 요거라.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요걸 이렇게 키운 겁니다. 키운 거. 그리고 전기에 그러면 이상좌. 이건 이제 조선 중기 이상자의 기려도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기려도 이렇게. 자, 기려도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민덕. 하민덕도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화가지만 생물연대는 없으니까 이렇게 탁 삭가 쓰고 이렇게 우리가 갓을 쓴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초야에 묻히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요, 임금을 모시고 벼슬을 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삿갓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삿갓을 쓴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초야에 묻히겠다는. 그래서 이제 김삿갓도 삿갓 쓴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우리 천재시인 김시습 다 이렇게 삿갓 쓴 겁니다. 햇빛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아, 없구나. 자, 이렇게 해서 기려란 말이 선비들이 이렇게 타는 것은 아마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이제 그런 사유체계를 가졌던 것 같아. 한쪽은 막 벼슬을 탐하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주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 기려도가 많이 그려졌다. 그래서 마려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